골다공증은 뼈의 밀도가 감소하고 뼈의 구조가 약화되어 취약해지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는 주로 고령화와 함께 발생하는 만성 질환이며 여러 가지 원인이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50세 이상 골다공증 유병률은 22.5%로 5명 중 1명이 골다공증 환자입니다.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발병률은 증가해 70세 이상 여성의 경우 68.7%에 달합니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골다공증 예방과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고령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뼈의 밀도가 감소하고 뼈 조직이 약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여성의 경우 갱년기에 에스트로겐 수준이 감소하면서 골다공증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또한 영양의 부족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칼슘, 비타민 D 등의 영양소 부족은 뼈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유전적 요인도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 중 한 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골다공증은 유전적 변인과 생활 습관이 상호작용하여 발생하므로 가족력이 있더라도 유전적인 영향만으로 설명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예방적인 조치를 통해 골다공증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도움이 되는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바로 우유 및 유제품입니다. 칼슘의 주요 출처 중 하나로 뼈를 형성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유에는 비타민 D가 첨가되어 있는데 이는 칼슘의 흡수를 촉진하는 뼈 형성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우유에 함유된 이는 뼈의 미네랄 구성 요소 중 하나로 뼈의 강도와 구조를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두 번째 생선입니다. 어류는 오메가3 지방산과 함께 칼슘, 비타민 D를 제공하여 뼈 건강을 촉진합니다. 연어, 참치, 새우 등이 뼈에 좋은 어류입니다. 생선은 높은 품질의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단백질은 뼈와 근육의 형성 및 유지에 필요한 중요한 영양소이며 생선의 단백질은 다양한 아미노산을 포함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육류나 유제품에 대한 민감도를 가질 수 있는데 생선은 가벼운 소화가 가능한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식단에서 소화에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세 번째, 채소입니다. 채소는 칼슘뿐만 아니라 비타민 K, 마그네슘, 칼륨 등의 미네랄을 제공합니다. 브로콜리, 케일, 시금치 등이 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식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식이섬유는 소화를 촉진하고 영양소의 흡수를 돕는 데 도움이 되며 일부 연구에 따르면 뼈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생선은 항산화 물질인 카로티노이드와 플라보노이드를 제공합니다. 항산화 물질은 염증을 줄이고 세포 손상을 예방하여 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견과류입니다. 견과류는 칼슘 외에도 인, 마그네슘, 칼륨 등 다양한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아몬드, 호두, 땅콩 등이 뼈에 좋은 견과류입니다. 견과류의 풍부한 비타민 K는 뼈 건강을 지원하고 혈액 응고를 조절하는 데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는 뼈와 치아의 주요 미네랄 중 하나로 뼈의 강도와 구조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음식은 계란입니다. 계란은 단백질, 비타민 D, 칼슘 등을 제공하여 뼈 건강을 지원합니다. 특히 계란의 노른자는 비타민 D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란은 칼슘과 인의 균형이 적절하게 조절된 식품 중 하나입니다. 이는 뼈와 치아의 형성과 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칼슘을 과다 섭취할 경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과다한 칼슘 섭취는 칼슘 중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부터는 칼슘의 과다 섭취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평균 칼슘 권장 섭취량은 성인 1000mg, 50세 이상은 1200mg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성인의 칼슘 섭취량은 514mg으로 현저하게 낮습니다. 너무 많은 칼슘을 섭취하면 신체가 필요로 하는 양을 초과하게 됩니다. 성인의 경우 일일 권장량을 넘어가는 칼슘 섭취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작용은 비타민 D 중독입니다. 칼슘과 함께 비타민 D를 과다하게 섭취하면 칼슘 중독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칼슘 농도가 너무 높아지며 복통, 구토, 변비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작용은 신장 손상입니다. 과다한 칼슘 섭취는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신장 손상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화불량 문제입니다. 이는 복부통, 구토, 변비 등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비타민 K의 상호작용에 대해 주의해야 합니다. 칼슘 보충제는 비타민 K와 상호작용할 수 있어 혈액응고와 관련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시에 섭취해야 하는 음식과 약물을 고려해야 합니다. 칼슘 섭취는 음식과 약물과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금속성 물질이나 특정 종류의 항생제, 비타민 D 보충제와의 상호작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너무 많은 칼슘 섭취가 오히려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골다공증 예방 관리를 위한 일상 속 실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뼈는 30대 초반까지 최대 골량을 형성하고 35세부터 골량이 서서히 감소해 10년마다 약 3% 정도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청소년기부터 30대에 충분한 칼슘 섭취와 운동으로 골질량을 최대치로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노년기 때 뼈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몹시 중요한데요. 젊었을 때 무리한 다이어트나 날씬한 몸매에 대한 동경으로 과도한 체중을 감량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특히 10대, 20대 여성들의 과도한 다이어트로 인한 저체중은 골 감소를 초래하고 이는 골다공증으로 발전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중년 여성의 경우 특히 골다공증을 주의하고 예방해야 합니다. 순천향대 정형외과 교수는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뼈를 보호하는 기능이 약해져 골다공증과 골절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꾸준한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칼슘과 비타민 D의 꾸준한 섭취가 중요합니다. 칼슘이 풍부한 식품인 우유, 요구르트, 두부, 미역 및 녹색 채소류 등을 갖춘 건강한 식단을 구성하세요. 또한 비타민 D는 등푸른 생선, 달걀 노른자, 버섯 등으로 섭취할 수 있는 영양소입니다. 술과 커피, 탄산음료는 마시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시게 될 경우 술은 하루 한 잔에서 두 잔으로 줄이고 커피 등 카페인 음료는 하루 두 잔 이하로 줄이는 것을 권합니다. 흡연은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를 파괴하고 칼슘 흡수를 방해하므로 골다공증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금연은 필수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골밀도와 골질을 개선하고 근육량과 균형 능력을 증가시켜 뼈를 보호합니다. 또한 낙상의 가능성을 줄이면 골다공증과 골절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골다공증성 골절은 대부분 넘어지는 낙상에 의해 발생합니다. 따라서 넘어지지 않도록 주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미끄러지지 않게 바닥 매트를 설치하고 밝은 조명, 손잡이 등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빠르게 걷기, 가볍게 뛰기, 줄넘기, 계단 오르기 등 자신의 체중을 이용하여 뼈와 근육에 자극 및 부하를 가하는 운동을 가능한 한 매일 하루 30에서 60분 정도 하는 것이 좋은 운동 방법입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조기에 문제를 발견하고 예방하는 생활 습관으로 뼈 건강을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